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 성질이나 내용이 훌륭하여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수업으로 가져온다면 수업의 내용이나 혹은 형태 이런 것들이 훌륭해서 만족스러운 수업, 이걸 좋은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 좋은 수업이 어떤 수업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수업에 대한 설명, 정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님에게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론 다 그렇게 답하진 않으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수업,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하는 수업, 이런 수업이 좋은 수업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시를 학생들이 잘 따르는, 한마디로 수업에 대한 통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관리자이신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좋은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참여하는 수업에 대해서 좋은 수업으로 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업이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이번 수업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는 수업이 정말 좋은 수업인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과거의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를 주로 선생님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에서 지금은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좋은 수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수업을 추구하고 좋은 수업으로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좀 더 보편적인 상황,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죠. 가장 흔한 것은 선생님이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업,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좋은 수업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수업을 우리가 좋은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도 다양하고 관심도 다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이라든지 부수적인 활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선생님이 의도한 교육 목표가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수적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보다 배움의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또 단위 수업 시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목표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목표하신 바를 수업 중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수업, 이걸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인데요. 사실 즐겁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의 흥미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모든 학급의 아이들이 즐겁게 같이 참여하는 수업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활동, 예를 들면 차릉놀이 같은 활동 같은 경우에도 소근육 협응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곤혹스러운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음악 활동이 감각 역치가 낮은 아이들에겐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즐거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중요한 전문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을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수업을 가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수업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의 수업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의 참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어떤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과제나 혹은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역시 하나의 참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의 한 70% 정도만 지도안에 넣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수업 설계하는 과정과 관련된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풍부한 자료가 활용되는 수업인데요. 여기서 풍부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양이나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교재 교구 혹은 물리적 환경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장치들을 풍부하게 잘 갖추는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선생님들이 영상 자료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자료라든지 혹은 기타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감각적 자극과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영상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각적 자극에만 편중되어서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영상 자료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폐해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아이들에게 이런 교실 현장에서 영상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상을 틀어주면 잘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영상을 들여다보는다는 것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재 교구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재 교구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말 재미있는 교재 교구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그 주방입니다. 주방에 가보시면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미있는 도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큰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가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요. 한번 오늘 주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교재 교구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시각적 자료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수업의 조건은 실제 생활과 연계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수업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전이와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서, 그게 어렵다면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교재교구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실물을, 혹시 실물이 없다면 실물과 유사한 것들을 활용하시고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정과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정말 좋은 수업의 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전략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 수업 중에 세운 간단한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단순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업의 일반적인 조건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역시 어떻게 수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 훨씬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 스스로가 나는 지금 좋은 수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좋은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수업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손맛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직 요리에 익숙하지 않을 때 어머님께 자주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이러한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맛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머님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이에 적고 그 순서대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같은 맛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손맛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업 중에 발문 횟수라든지 혹은 수업의 요소를 빼놓지 않고 다 수업을 했는가, 이런 양적 평가를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업은 정말 몰입이 되는 수업이 있고요. 어떤 수업은 분명히 해당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에 비해서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 손맛과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손맛은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열정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생님의 억양, 눈빛,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손맛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치를 한 종류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다양한 손맛을 가진 사람들의 김치를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손맛을 잘 개발하셔서 아이들에게 수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하신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다양한 손맛이 깃든 수업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된 획일화된 수업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생님만의 손맛이 드러나는 그런 맛있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개발하셔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풍성한 수업을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한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